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는 집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사님입니다. 뭐 미국만큼 아니지만 이 정도면 한국 상당히 선전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 랠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4월 중순부터 해서. 저는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빨리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네. 칙칙폭폭해야 여러 사람이 올라타지. 이거 KTX로 가면은 올라탈 자리도 없이 휙 가버리잖아. 그럼 안 되는데 걱정이네.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은 3,000포인트 넘어서 오면 저희가 조금 골치 아픕니다. 오시려면 지금 2,600대 이거 좋거든요. 근데 빨리 올라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 네, 오늘 코스피 1.2% 상승, 코스닥은 0.2% 상승했는데요. 네. 오늘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안 오른 게 상당히 여배인 게 2차 전지가 진짜 완전 초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어디서 상쇄했나? 네, 다른 데서 많이 빠졌겠죠. 바이오지. 네. 그러니까 중에 상위 종목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빠지고. 네, 오늘은 좀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운용사에서 이제 리밸런싱 관련된 수급 때문에 뭐 조선방산 그리고 전력기 이때까지 좀 강했던 거 좀 확 오늘 매도가 좀 급하게 오후에 좀 나오면서 빠졌고 반대로 뭐 지주사나 좀 가치주 위주로 상법 개정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따른 뭐 저PBR 이런 주들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면 저거 사실 밸류에이션 비싸거든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싸잖아요. 다 좋지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할 뭐 지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는 뭐 대표적인 오늘 많이 올랐던 게 SK인데 SK가 지금 시가총액이 11조가 안 됩니다. 근데 보유한 자산 하이닉스가 몇 조야? 100조가 넘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뭐 SK스퀘어 뭐 등등등 자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의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10조 주고 살 수 있으면 완전 꿀 아니야? 20조 주고 사도 꿀이잖아. 30조 주고 사도 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SK를 50조 안에만 사면은 개꿀이야, 그지? 그걸 다 갖고 가니까. 그다음 상패 다 시켜버려. 그리고 뭐 팔 거 팔고, 갖고 갈 거 갖고 가고. 그럼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못 가져올 지분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언더밸류 받아왔던 건데 그 SK물을 예로 들면 자사주가 막 25%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뭐 건드려볼 여지가 좀 생기긴 하죠. 내가 행동주의 투자자라면 첫 번째, 내가 자금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면 첫 번째는 SK야 무조건. 공격 대상은. 써버린 다시 또 공격하나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업 대표들 큰일 납니다. 저희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준비 잘하세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좋으려면 일단 삼성전자가 좀 제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계속 못하면 이 패시브 수급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와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상승 조금 약할 여지도 있는데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잘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잘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말에 이제 강간우 대표 저희 선배인데 그 대담을 했는데 그 베타로 끝내버린다 시장이. 그러니까 못해도 시장을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펀드들이 해외 펀드들이 한국 물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안 사고 한국 물을 살 수 있느냐라는 측면, 즉 베타 측면에서 이 베타라는 건 시장과의 비례성이잖아요. 시장 베타가 1인 종목인데 어떻게 그걸 안 사고 그냥 갈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했습니다. 뭐 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잘하면 훨씬 적극적으로 사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려는 시그널이 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삼성은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완전 눌려 있고 5만 5천원 이하면 싸지. 조금만 어느 사업부에서 조금만 잘해도 확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다. 워낙 아무도 기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엑시노스 드디어 이제 탑재가 되나요? 폴더블 폰에 처음으로 탑재가 된다라는 보도가 일단 나왔어요. 이게 기대하는 거야? 이게 일단 시작. 봐줄게. 시작이에요, 시작. 오케이. 올해 7월에 이제 Z 플립 7 출시되는데 폴트는 또 아닌가 봐요. 플립에 그것도
해외 제품 아니고 국내 제품 AP에만 엑시노스 2500을 적용을 할 거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 관련해서도 이때까지 좀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냥 퀄컴 칩 쓴다, 아니면 엑시노스 다 쓴다 했는데 일단 오늘 나온 소식은 이제 국내 제품 플립 제품에는 엑시노스를 탑재를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폴더블 폰에는 처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퀄컴에 굉장히 많은 AP 쓰느라 돈을 많이 갖다 바쳤는데 네. 그 비용이 상당히 컸어요. AP가 사실 스마트폰 전체 제조 원가의 30%나 차지하고 가장 큰 부품이고요. 비용이 24년도에 삼성전자가 AP 구매 비용으로 쓴 게 11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AP 구매 비용은 지난 5년 동안 2배가 뛰었어요. 네. 퀄컴이 신작 출시할 때마다 최대 30%씩 가격을 인상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조금 여기서 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다면 수익성이 확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일단 국내 지역 이외에는 그럼 국내 지역에는 엑시노스 적용되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여전히 퀄컴 스냅드래곤 8 8 엘리트 이게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마루타야?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쉬지도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오늘 진짜 얘기 나왔을 때 플립 7은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치겠다. 삼성 관계자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인식을 바꿔주려면 이제 뭐 벤치마크 성능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보여주면 되죠. 퍼포먼스 잘 나오면 돼요. 그럼 예. 우리가 오해했는데 미안해요 이러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그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탑재 결정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출시할 때 한번 가보고 플립 7 뭐 역시 걸러야 될지 아니면 사야 될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리고 이 엑시너스 2500은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오. 예, 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나노 공정이 이때까지 수율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탑재도 못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수율이 좀 잘 나왔나 보죠. 예,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도 이제 살아나려는 조짐, 그리고 시스템 LSI 요거 설계하는 사업부도 당연히 살아날 수 있겠죠. 엑시노스 탑재하면.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에서도 퀄컴의 비용을 많이 지출했는데 거기서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 뭐 새 사업부가 좀 공동으로 좀 바닥에서는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 시작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신반의라는 단어가 딱 맞네. 네,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결국 다 스냅드래곤 쓴다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죠. 이거는 공신 아니니까요. 반신반의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잘 되면 저희도 좋아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제 이제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계산은 자신이 있으면 갤럭시 S에서 써야지. 제일 많이 그거는 팔리는. 이제 그 다음 버전이니까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결정할 사항이고. 퓰립 내가 하는 말은 튤립이 저기다 폴더에 쓴다 그러지. 튤립에 쓴다 그랬잖아요. 예. 튤립은 튤립이 아니고 플립이요. 그래. 튤립도 아니고 튤립은 아니고요. 튤립. 플립. 네. 플립. 네. 죄송해요. 플립. 네. 네, 플립. 그 플립이 개수가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 반신반의는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네. 왜냐하면 개수가 엄청 많은 거에 이걸 했는데 수율이 안 나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수가 적은 거에 시험하는 거니까는 예를 들어 수율이 50% 된다고 해도 조금 더 찍어내 가지고 한 커버링이 되고 그럼 마진 좀 깎이지만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퍼포먼스는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다 이제 안 좋은 소식만 나왔는데 이제 좀 아니, 조금씩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제 귀에는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주변의 분들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고 원씨 기대하고 있다. 이게 계속 들려. 계속 들리나요? 그게 진짜 커요. 원씨가 잘 되면은 진짜 크거든요. 그거는. 네. 그래서 최악의 상황 벗어날 수도 있을 듯하다라는 말씀 최근에 계속 드렸고 55,000원 미만은 비싸지 않습니다. 진짜 쌉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원씨 잘 되면 이거 크죠. 큽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뭐 원래 주가라는 게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 의구심이 여전히 가득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고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이 누가 봐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러온다 이러면 주가는 저 위에 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 아래 단계에서의 지금 참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침반 젊은 나이에 이 정도까지 왔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 장래가 정말 촉망됩니다. 한국의 대표가는 운용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진짜.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랑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음. 두 개 합쳐서 1분기에만 영업 손실이 2조 원입니다. 네. 여기에서만 잘해도 조 단위로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가 3.7% 오랜만에 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오늘 미국에서 오른 거는 결국은 AI 그다음에 엔비디아 오늘 그 내일 새벽에 나올 그 실적 때문에 오른 건데 근데 그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랐다는 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데도 이제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인데 네. 여기도 막 3에서 5%씩 좀 상승했어요. 예, 아니. 여전히 힘든 상태인데 이 친구들 나는 여기서 AD 테크노는 제일 불쌍해. 얘네 TSMC 밸류 체인이었거든. 예, 일로 왔죠. 왜 왔지?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엄청 후회하고 있을 TSMC에 것 있을 때는 같아. 네. 워낙 그 저부가 가치 상품을 맡아가지고 음. 이 성장성의 이 한계를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와서 좀 고부 가치 산업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꾸리자 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 좀 안 못 되고. 받쳐주는 바람에 아, 네, 이렇게 잠시 좀 딜레이가 걸렸습니다. 잠시가 아니야. 벌써 몇 년. 내가 여기하고 통화해본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렇죠. 넘길 때. 예. 좀 딜레이가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음. 오늘 뭐 하이닉스랑 HBM 관련주들도 한때 많이 올랐다가 오늘 조금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엔비디아의 GB200 서버 요거 렉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해결되면서 이제 출하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네. 예, 엔비디아 공급 업체들이 이제 블랙웰 서버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음. 본격 출하가 가능해졌는데 그동안 냉각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커넥트 관련된 결함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폭스콘이나 델 같은 이런 공급 업체들이 최근에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7%나 급등을 하면서 네. 오늘 2차전지 주가가 완전 초급등했습니다. 네. 오, 이렇게 많이 급등할지 몰랐는데 LNF가 17%, 포스코 퓨처임 14%,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삼성 SDI 이런 데가 막 와, 10%, SDI가 9%, 11%씩. 와, SDI 큰 주식인데. 네, SDI가 유상증자 청약률이 100%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청약은 다 잘 진행이 됐고 소르스 첨단 소재 LG 엔솔도 8%대, 6%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주식들을 오늘 좀 담는 수급이 좀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주회사 완전 초급등했습니다. 진짜 우리 그 ISA, IRP 분들 담으셨겠지? 우리가 메일로 4월달에 보내드렸는데 네, 좋네. 예, 4월달에 사실 뭐 예전부터 이거는 근데 있었지. 포트폴리오에 있었고 있었어. 4월달에 또 증권주 비중 확대하고 이제 은행주를 좀 줄였고 네. 근데 최근까지도 5월달 이후에도 계속 이제 IRP 요청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는데 조금 그렇네.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서 그랬는데도 그때부터 또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엄청 예. 신났어요 지금. 오히려 나는 얘한테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러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반도체 빼고 이걸 했어야 되는. 걸. 이제는 또 이제는 기대해보죠. 그냥 아니야. 이제 반도체 기대 한번 해보자고. 삼성전자 올라갔잖아.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지주회사 ETF가 있어요. 타이거 네. 지주회사라고 있는데 여기에 구성 종목 보면은 한진칼이 14% 비중입니다. 네. 오늘 한진칼이 11% 정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뭐 호방그룹과 경영권 문쟁 기대감 때문에 네.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중 큰 데 중에 HD 현대 여기가 한 네. 9% 비중 있고 SK가 8%대 비중, LG가 7%대, 포스코 홀딩스 7%대, 뭐 LS 7%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네, 특히 HD 현대는 오늘 LS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상승 여력이 50%다라고 신규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27년도까지 별도 기준 배당 성향 70%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HD 현대의 연결 매출 비중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 오일뱅크가 41%, 한국조선해양이 39%, 그리고 현대 사이트 솔루션 이런 데가 11%, 현대 일렉트릭 6% 등등인데 뭐 조선과 전력기기 이 자회사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41% 차지하는 이 정유까지 조금 개선이 되면 수익성이 좀 대폭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주사라고 하면 사실 브랜드 네임을 자회사들한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죠. 브랜드 로열티를 수취를 하는데요. 이게 보통 자회사 매출의 한 20bp 정도, 그러니까 0.2% 정도를 수취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한화, CJ, 삼성 이런 데는 30에서 50bp 정도 더 많이 수취를 한대요. 네, 근데 뭐 보수적으로 HD가 10bp 정도만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자회사 매출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네. 지주사 수익성도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하긴 오늘 하나도 엄청 올랐. 어제 오늘 엄청 올랐어요 지금. 그렇죠. 뛰었어. HD 현대가 오늘 12% 올랐고 네. SK 11% 올랐고 네. 뭐 SK 한화가 9%대 네. 올랐고요. LS는 오늘 4%대 예. 승했습니다. 네. 네. 근데 HD는 계열사가 한 10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미친 듯이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다 같은 업종이잖아 거의 다.
그렇죠. 조선에만 조선 몇 개 기계잖아. 있으니까. 조선 기계. 한업종인데 이건 진짜 너무했어. 이건 난 너무 질이 나쁘다고 생각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예. SM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2,400억 정도 규모 있는데 이걸 텐센트 뮤직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물린 거 풀렸어. 하이브는 그죠? 네. 예, SM 지분 9.4% 남았는데 이 전량을 11만 원에 텐센트 뮤직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손절이네. 했습니다. 손절 11만 원이면. 그렇죠. 기회 손실은 굉장히 크고 12만 원대 12만 원에 샀는데 예. 11만 원에 팔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장후에 블록딜로 매각한다고 하고 뭐 텐센트는 사실 여러 군데 엔터사들을 많이 지분을 뿌려놨는데요. YG 엔터도 4.3% 갖고 있고 네. 자회사를 통해서 갖고 있고요. 카카오 엔터도 4.6% 갖고 있고 이번에 또 이 SM도 한 9%대 이게 또 추가 취득을 하면서 좀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한한령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텐센트 뮤직의 지분을 안 샀을 텐데 산 거 보니까 이제 조금 기대를 하나 보다. 그건 모르긴 하는데 하여튼 뭐 오히려 그래서 아침에는 엄청 올랐어요. 텐센트가 샀다고 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밝혀진 거야. 하이브가 손절 쳤다. 이게 근데 가격도 현재보다 상당히 낮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가격이 오르다가 그냥 확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그 이번 주말에 있을 그 한한령 해제 첫 번째 콘서트 이펙스의 콘서트는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가기로 했고요. 예약은 했는데요. 예약은 했어요. 비행기를. 예. 게다가 그때 원래 안 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왜 아들 공연인데 안 그래 가려고 맞아. 그래서 뽐뿌질이 돼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생전 처음으로 그 반품 안 되는 게 엄청 싸게 나왔다. 그걸 한 거야. 반품 안 되는 걸 예약하셨어요? 반품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공연 취소면은 환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 비행기. 비행기.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선도시야. 이선도시 내가 항상 가고 싶어 했잖아. 네. 이선도시 가서 이제 이렇게 시내 가서 이렇게 찍어 오려고 이렇게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습니다. 뭐 이런 거 직접 보면 느낌 많이 달라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날로 콘서트 일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 안 잡혔어요. 아직 안 잡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아는데 중간에 사기꾼들이 좀 낀 것 같아. 우리 애들 거기 말고 이게 이제 한한령이 해제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기 브로커들이 한국 엔터를 쫙 돌았나 봐. 내가 이제 중국하고 이거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된 중국 업체들이 중국도 특별히 CCTV라고 호칭되어진 거기가 야마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연기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입니다, 설.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뭐 일단 이펙스의 잘못은 아니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아들 덕 좀 보나 했더니 또 다시 또 일정이 잡히겠죠. 네, 그러겠죠. 네. 지금 한국 시장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는 올해 1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7.5% 상승했습니다. 네, 펀드 수익률들 보면은 극과 극으로 갈려요. 올해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품도 있고, 그렇겠죠. 예, 플러스가 많이 난 데는 또 굉장히 많이 난 데도 있고, 그렇겠죠. 예, 워낙 그 4월달에 주식 변동성이 워낙 컸다 보니까 대응을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종목이 워낙 편차가 좀 많이 갈리잖아요. 조선방사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최근엔 또 증권주들 엄청 날아가고, 저 PBR 지주사들 날아가고, 근데 반도체 같은 거는 그냥 좀 시시하고 2차전지는 완전히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업종 잘못 선택하면은 올해는 조금 힘들었을 것이고 잘 선택했으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상승해서 모두가 좀 기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